서울시는 올해 한강버스, 기후동행 카드, 남산 곤돌라 등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굵직한 사업을 연이어 추진했습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도 선언했는데 기대도 크지만 실제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가장 최근에 발표하신 정책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네. 26일 화요일이었는데 소상공인 지원에 5,300억 원 투입.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네,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라는 정책 명칭을 갖고 찾아가게 됐는데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첫 번째 금융 지원을 넉넉하게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판로 개척에 또 힘을 보태주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지원,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국 폐업하게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안전하게 폐업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서 재기의 마지막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기업 9만 개가 넘는 또 전통시장 185개를 지원하게 될 텐데 그러면 약 2조 1천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면서 내년에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준비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서울시의 가장 어떤 역점 사업 중 하나라고 하면은 한강버스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진수식도 하셨는데 좀 이 한강버스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네, 이 한강의 멋진 강을 지켜보면서 여기에 배 한 척이 없는 일들이 과연 맞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8대의 한강버스가 7개의 선착장을 도대서 잠실부터 마곡까지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시대가 열리게 될 겁니다. 출퇴근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건 기본이고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핵심적인 관광 자원으로 다가서게 될 텐데 내년 상반기 정말 멋지게 변모하는 한강버스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점 사업 남산 곤돌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죠. 근데 이게 꼭 해야 하는 이유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일부 제동이 걸렸지만 반드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산의 케이블카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을 생각하면서 왜 이곳에 이런 케이블카 하나만 오랫동안 있는 것일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여기에 새로운 곤돌라 사업들이 진행되게 되면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유모차를 끄는 부모님들 혹은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장애인분들 정말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남산을 훨씬 더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동안 60년 넘게 3대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져온 케이블카 사업들이 있는데 서울시가 환경에 대한 문제들까지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만들어낸 남산 곤돌라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면 서울의 명산 남산이 외국 관광객뿐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들에게도 훨씬 더 가깝게 나타나게 되는 좋은 성과를 분명히 가져오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디딤돌 소득, 이게 좀 기본 소득 이것과는 좀 약간 대비되는 서울시 어떤 정책 실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년 차가 됐습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예, 한 2년 넘는 시범 사업들을 거쳐서 이 디딤돌 소득 아마 과거에 안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을 건데요. 네. 이게 단순히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복지로서의 좋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뉴스 보도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본소득, 안심소득, 디딤돌 소득이 뭔지를 먼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중위소득의 85%를 기준액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버는 가구의 소득액이 이 85%의 기준액에 못 미치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절반의 차액을 보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 많이 보존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상황들이 괜찮은 분들에게는 다소 작은 금액의 비용들을 보존하게 되는 하후 상박의 제도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제도에 대한 실험 사업을 통째로 탈수급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무려 8.6%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 여기에 세계적인 유명 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디딤돌 소득에 대해서 매우 정교하게 잘 설계된 정책이다. 투명하고 간단한 것이 명확한 장점이라고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의 전국화까지 고려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 극장점들에 대해서 최근 집중 조명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날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올림픽 도전하셨습니다. 유치에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지금 도전하고 계신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88년 올림픽 이후로 48년째고요.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딴 지 100년이 되는 해가 2036년입니다.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올림픽, 지속 가능성이 높은 올림픽을 최근에 지향하고 있죠. 서울은 이미 거의 모든 인프라가 완비가 돼 있기 때문에 경제성 면에서도 충분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와보고 싶은 도시를 꼽는다면 서울시를 꼽을 정도로 국제적인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과거 88년도 올림픽 유치에는 81년도에 서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되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지금부터 전 국민의 관심과 함께 이 서울올림픽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된다면 2036년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한 번 더 전 세계에 알리는 아주 혁혁한 성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면 이제 2025년도 내년도에 서울시의 역점 사업은 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시대 정신은 누가 뭐래도 저출생 고령화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서울시 전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미리 내 집이라고 적혀져 있는 문구 광고를 좀 보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예.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 전세 주택, 아이를 낳고 키울수록 이 실질적인 주거 환경에 혜택을 주게 되는 정책입니다. 장기 전세 주택으로 살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 10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주고 아이를 하나 더 낳게 되면 그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모든 정책의 핵심은 저출생 해결과 또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일에 조금 더 많이 집중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